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지금까지 북한의 해킹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해킹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해명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해킹 침해 사고가 없었다던 선관위의 해명과 달리 북한이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PC를 해킹하고 선관위 직원의 메일까지 열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2021년 3월 21일 중앙선관위에 선관위 직원이 발송한 메일이 해커에게 무단 열람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당시 무단 열람된 메일의 발신자는 대구광역시 선관위 북구선관위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는 이 경고 이메일에서 발신자와 함께 발신 일자, 수신자까지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같은 해 4월 21일에는 중앙선관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당시 이메일에서 선관위 사용 IP 대역에서 악성 코드의 감염, 해커 경유지로 감염 신호 및 자료가 전달된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해커 경유지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해킹 발생 시간 및 출발지, 도착지 IP 주소를 적었는데 2021년 4월 19일 오후 5시 44분부터 12분간 9차례 신호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진 사이버연구소장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라자루스 등이 사용하는 해커 경유지 주소는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잘 알려져 있다면서 전문가라면 한눈에 북한의 소행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과 해킹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인 셈입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에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대해서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디도스 공격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으나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한 건의 침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지금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기관인지 모든 지금 문제들을 은폐하고,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이 발생한 북한의 해킹과 메일 열람을 그동안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 전까지 선관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쉬쉬하면서 안에서 은폐하고, 보도가 나온 뒤에도 우리 그동안 해킹 당한 적 없어, 또 무슨 피해가 발생한 적 없어, 이따위 지금 거짓말들을 명색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 국가의 중대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입만 열면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관위가 어떻게 중요한 선거관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선관위의 행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선관위가 하는 짓들을 보면 도저히 저런 선관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따위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맡기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동안 저런 선관위의 은폐 이런 과정에 관여했던 자들이 지금 중앙선관위의 고위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차장 송봉섭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고위직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해킹 공격
이런 사실을 그동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도 숨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몰랐습니까? 보고 안 받았어요? 저따위 조직들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따위 공무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선거를 관리하면서 무슨 공명선거, 공정선거 운운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어떤 자료와 메일이 유출됐는지 설명하라는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는 지금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해킹 보안점검을 거부한 데 이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중앙선관위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시와 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서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8번 받고 그중 7번이나 침투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 보안점검을 실시하자고 했으나 중앙선관위는 무슨 연유인지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의심되는 북한 해킹은 괜찮고 대한민국 안보기관인 국정원이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확인하려는데 독립성을 운운하며 점검을 거부한 저희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뒤늦게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문제가 거론되고 국민들의 보안점검 요구가 높아지자 마지못해 보안점검에 응한다고 했다면서 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자료 외에 어떤 밝히지 못할 자료를 보관했기에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정원의 해킹 보안점검을 거부했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국회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케이스는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사무차장의 자녀는 중앙선관위 직원 중 0.23%에 해당하는 사실상 추천형 비공개 채용 방식인 비다수인 채용을 통해 1:1 경쟁률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단 하루에 패스했다면서 사무차장뿐 아니라 사무총장 자녀 모두 면접 전형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3명의 면접위원,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만희 의원이 이번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도 면접 전형에서 아마 거의 최고점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만희 의원은 이어서 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제출돼 해당 인물들이 소위 중앙선관위의 검수저인 게 널리 공표됐고 임용 후 적게는 6개월 내외로 모두 승진까지 성공했다면서 이쯤 되면 공무원 합격은 땡땡땡이라는 CM송 대신 중앙선관위 공무원 합격과 승진은 달리 불려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자체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중앙선관위 현직 1인자 2인자가 연루된 감사를 선관위 직원이 감사하겠다는 건데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등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면서 과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외에 다른 추가 케이스는 없는지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딸들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직 채용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같은 경우 2018년 충청북도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 채용이 최근 5년간 유일한 미공고 경력 채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선관위 경력 채용은 총 63건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이 응시했던 2018년 초 충북선관위 경력 채용은 별도 공고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실시된 경력 채용 중 미공개 채용으로는 유일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당시 충북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괴산군과 단양군 선관위에 각각 한 명씩 총 2명의 결혼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서 충북선관위가 경력 채용으로 2명을 채용했는데 지원자는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을 포함해서 딱 2명, 그러니까 2명 모집에 2명 지원, 자동방으로 합격되는 그런 구조였고, 더구나 면접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3명의 면접위원은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에게 모두 면접 점수 만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경력직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까면 깔수록 계속 의혹과 여러 가지 썩은 냄새가 풀풀 풍겨나오는 중앙선관위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그동안 무슨 헌법기관이니 독립기관이니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온갖 지금 구린 짓을 다 해온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앙선관위 문제는 철저하게 모든 문제를 다 파헤쳐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